자, 랜드로이드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어디가 있냐면, 목 만드는 거랑 어깨 만드는 거랑, 그리고 손이랑 발이랑 이거 만드는 거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제작을 할 거고요.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형 꺼내가지고 바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몸을 보면은, 몸에서 이제 위쪽을 보면은 이제 내가 목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요렇게. 요 부분. 아마 이 부분에다가 목을 넣겠죠. 근데 이제 위쪽을 보면 위쪽이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렬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내리면 이 정도쯤이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면서 생각할 때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쌓고 있는 이유는 그냥 별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요 기본형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이쯤이면 모디파이어를 계속 쌓고 있을 필요가 없겠는데 싶으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여기 위에 목 부분을 넣으려면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한번 살짝 들어간 다음에 인서트로 넣어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뽑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목에 맞도록 원형 비슷하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가 얘가 먹히나? 안 먹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기를 그냥 과감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고 3번 누르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캡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모델링의 상단에 보면 지오폴리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원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목 시작되는 부분, 첫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전에는 저 원형 만들려면은 그냥 쭉쭉 당겨가지고 하나하나 다 맞추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툴이 있으니까요. 툴 있는 툴 갖다 쓰면은 편하겠죠. 네. 근데 저렇게 지오폴리화 시켰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그대로 쓸 건 아니고 여기 마찬가지로 다시 지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선택하시고 이거를 무브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면이 뽑혀 나오죠. 그럼 목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사이즈 줄이면 되고요. 요런 식의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작업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덜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려가지고 자른 다음에 반을 지우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하면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어깨가 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빼주고요. 어깨가 들어가려면 어깨도 좀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넣어 보면은 면이 좀 꼬이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면을 좀 재구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바퀴 위로 올라와서 한 바퀴 돌도록. 그래가지고 재구축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우고요. 여기만 지워도 되겠네요. 여기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 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주고요. 여기를 살짝 올려주고 여기는 끊는 게 좋으려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점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엣지의 스플릿처럼 점도 이거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쓰면 이게 나뉘거든요. 그리고 4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버텍스 전환하면은 내가 고르고 있던 면이 점으로 변한다. 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길 원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움직여주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브릿지 걸어주면은 이제 면이 정리가 되죠, 얼추. 여기 면 정리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아이고, 여기가 이제 좀 형태가 이제 쭉쭉 가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이제 컨스트레인츠 기억나시죠? 면을 따라가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엣지로 넣어 놓으면은 단축키가 Shift X인데 이게 밖으로 안 벗어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Z 눌러주면 이렇게 정리해주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게 쭉 놓고 여기서 Z, 그죠? 깔끔하죠? 여기도 선택하고 정리. 앞에서 봤을 때 깔끔하죠? 되게. 뒤에서 봐도 깔끔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원하던 거는 팔각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위로 올려가지고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컨스텐츠를 한 번 걸었으면은 이게 걸린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다시 Shift X를 눌러서 컨스트레인트 넌으로 놓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셔야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걸려있는 상태라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도 안 나옵니다. 면이 생성 안 된 줄 알지만 붙어서 생성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게 렛네스트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렛네스트란 뭐냐면 면이 안 붙어 있는데 점이 동일 좌표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좀 편법이긴 한데 여기서도 캡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4번 누르고 선택하고 또 뭐예요? 또 지오폴리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적당히 배치하고 1번을 누르고 앞과 뒤를 선택한 다음 조금 늘린 다음에 요러면 이제 원형의 이게 되거든요. 달라붙을 준비가 된 거죠, 어깨가. 그래가지고 어깨가 붙을 부분을 만들어 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제작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어깨 들어갈 부분 만들어 주면 돼요. 이제 결국 3D는 버텍스 노가다라고 버텍스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 작업이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작업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작업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버텍스를 하나하나 당겨가지고 진행하는 작업이 계속되면 면이 되게 좀 별로 안 깔끔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면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의 간격과 이쪽 위쪽의 간격이 같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좀 빠르게 여기 루프에 보면은 루프 툴이라고 있죠. 여기 써가지고 스페이스를 맞춰서 중앙으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모델링도 이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이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렬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는 법도 좀 빠르게 하려면 여기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링으로 위아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위아래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한다면 한 칸씩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 스페이스를 맞추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되겠죠. 편하죠. 이렇게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작업도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이제 여기 이 간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선택하고 링으로 돌린 다음에 스페이스를 맞추면 이제 중앙에 맞고요. 이러면 정리가 끝났죠. 붙일 준비되네요. 빵빵하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맞춰야 될 때는 다리가 뭐 어깨가 좀 넓다 아니면 뭐 복부가 좀 부풀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는 뭐 이 FFD가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밑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FFD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메트를 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더 이상 이제 그 뭔가 편집하거나 그거 할 때 와이어는 그냥 와이어대로 그냥 생성하시고요. 이런 걸로 조작하시는 게 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랄까 좀 더 면이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요.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거 막 무슨 옛날에 부르기 무슨 이게 무슨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넘스 방식인가 넘스 방식인가 지금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거는 면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면을 적게 쓰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다 됐으면 컨버트 투 에이터블 폴리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들어갈 부분은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은 선택하고 여기는 좀 여기 허리서부터는 이제 조금 진행을 조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여기도 클릭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줄이 잘 맞춰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킨을 걸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자르고 안 잘렸네. 어디가 안 잘렸지? 아, 이거 시메트리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뭐 그냥 델트로 지운 다음에 여기 브릿지로 걸고 여긴 지우면 되겠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지우고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올린 다음에 덱스로 타겟 웰드 됐죠? 근데 이게 계속 생기는데 이거 혹시 따로 떼서 움직이는 건가? 이런 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서 remove isolate vertex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지워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누르고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슬슬 제가 이거를 X축을 맞출 건데 0점에 맞출 건데 이거를 왜 0점에 맞추냐면은 그치 이게 버텍스가 0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요 중앙에 있는 얘네 라인이 있잖아요. 얘네가 언제나 이게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값이 0인 거를 유지시켜 주려면 정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메이크 플래너 X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X에서 값을 딱 잡아줍니다. 이를테면 얘네가 여기가 이렇게 살짝살짝 비틀어져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작업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데 3번 누르고 끊겨 있는 부분을 전부 선택한 다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끊겨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로 전환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빼주시고 이렇게 남은 부분을 X로 맞춰서 딱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이동을 누르고 이걸 0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야 이게 정렬이 끝난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정렬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걸 그냥 시메트리를 걸면은 얼추 맞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얼추 맞았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에서 여기만 더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저렇게 완전히 면이 맞지 않았을 때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중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버텍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붙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리를 이용할 때는 3번을 누른 다음 여기를 선택하고 다시 또 반복할게요.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누르면은 전환됐죠. 전환된 상태에서 이쪽 빼주고요. 그 다음에 X축 맞추고 0으로 이동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메트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시메트리나 아니면 다른 모디파이 옵션을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박스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이트 세그먼트 하나 정도 나눠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걸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면을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FFD를 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너무 짧아. 아니면, 너무 길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냐면, 긴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이게 뭐 짧은데? 이러면서 길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냐, 문제가 되냐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이 오브젝트의 크기 변형을 강제로 포스한 거기 때문에 강제로 포스했다는 전설의 레전드 같은데 강제로 이거를 강제로 늘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늘렸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는 절대 값이 100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차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 교육이라는 거 문제점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실제로 이 크기일까요? 이게 이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크기가 아니면 얘 원래 크기대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유틸리티 바에서 리셋 폼을 이용해서 리셋 셀렉션을 하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얘 100%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얘 100%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눈금을 끄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돌아간 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모형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이거를 F12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스케일 트랜스폼 볼 수 있거든요. 앵글이나 무브도 마찬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F12번 눌러가지고 이걸 띄우고 Z 값이 지금 123.239라고 돼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Z 값은 얘 원래 크기보다 120.3239 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이면 여기는 곱하기 1.23239가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비례법. 예. 그래가지고 얘는 다시 100으로 원래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리셋 엑스폼에서 엑스폼을 삭제를 시킨다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가지고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늘린 건 왜 늘렸어요? 이게 짧아 보여서 늘린 거였잖아요. 그럼 리셋 폼을 유지를 해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에디터 폴리로 적용해주면 값이 100%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던 건지 간에 이거를 100으로 맞추거나 000으로 맞추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를 엑스폼 초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엑스폼 초기화. 우리가 왜 전에 월드 값 그 축이랑 로컬 축이랑 배웠었잖아요. 얘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로컬 축에 맞도록 얘 자신 스스로를 기준값으로 되돌리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셋 폼을 사용해가지고 저걸 저렇게 기준값으로 돌려놔야 여러분들이 모디파이어에서 모디파이어를 진행할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UV를 할 때 저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리셋 폼이 되어 있지 않다면 UV를 어떻게 피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움직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뭐 할 거냐면 얘가 한 요쯤까지 떠 있어야 요 밑에 다리가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 값을 이동하면은 리셋 폼을 걸어주면 좌표 값이 초기화돼요? 안 되죠. 안 가죠. 그럼 좌표 값을 가게 해주는 건 뭐죠? 하이어키에 들어가셔서 에펙트 피보 원리를 선택해 주시고 요 밑에는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얼라인먼트 월드를 하시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직접 바꾸면 되죠. 000 000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왜 월드가 안 될까?
온라인 투 월드 하면 이 바로 탁 가서 탁 붙어야 되지 않나? 온라인 센터 투 오브젝트 하면 어떻게 돼요? 오브젝트 중앙으로 가기. 리셋 피봇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처음 생성될 때 있던 피봇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피벗을 바꿀 수 있어요. 중앙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월드 축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얘가 처음 생성됐을 때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주거나 중앙으로 오거나 처음 생성이거나 아니면 월드에 맞거나 이렇게. 그리고 피벗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어펙트 피벗 원리를 끈다. 꺼서 이거를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꺼준 다음에 이제 한참 작업하던 다른 나머지 애들을 다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옮겨가지고 저쪽에다 놔야 되거든요. 적당히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살짝 이렇게 끌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여기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높이랑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얘가 살짝 떠 있으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용해가지고 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손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진짜 간단하게 벙어리 장갑 수준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벙어리 장갑 요새 벙어리 장갑 하면 안 되고 장갑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데 엄지 장갑이었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손가락을 만들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짧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반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튀어나오게 합니다. 익스트루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이게 쉽죠? 빠르고 간단하죠? 진짜. 그죠? 이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너무 깊게 고민하시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짧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경우 얘를 여기다가 각각 붙일 건데 이거를 붙이는 좋은 방법은 타겟 웰도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빨리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손가락 익스트로드. 그죠? 이러면 됐어요. 이제 한 요까지만 만들 거예요. 낸도로이드 손가락은. 그리고 중앙을 한번 연결한 다음에 중앙을 한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약간 이쪽으로 검지손가락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드냐면 원래 손등의 모양의 기본형이 저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끝과 손날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이 세 군데를 잡고 조금 내려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손가락을 뽑기 위해 이스트루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루드로 뽑힌 손가락은 살짝 구부려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약간 꺾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살짝 꺾어줄 거고요. 손가락이 저기 뭐라 그래야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포토샵에 가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맞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맞섬. 무슨 개념이냐면 그 맞서다 알죠? 사람의 손가락은 뼈가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가 손목이고 여기가 손가락 끝이다라고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중앙에 있고 만약에 모았다면 요렇게 모이게 되겠죠. 안 모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모으면 퍼지죠. 이 각으로, 이 각을 유지하면서. 그죠? 힘 빼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다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한 손가락만 따로 놀죠. 어디에요? 엄지만 따로 놀죠. 그래가지고 엄지의 끝부분은 검지 끝 검지의 첫 번째 마디의 중간 부분에 오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까지 오게 돼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그 손바닥과 같은 모양으로 봐가지고 옆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요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래로 가게 돼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유독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여기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이 바라보는 방향. 이게 지문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축이고 축이 이쪽이고요. 지문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지손가락은 제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엄지손가락은 따로 떨궈 가지고 얘 혼자 옆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다 아래를 보고 만들어져 있고 나중에 본으로 돌리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이를테면 무기를 쥘 때 캐릭터가 무기를 쥘 때 손가락이 요렇게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쥐겠죠. 손가락은 3개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이 와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만약에 위쪽을 바라보고 만들었다면은 엄지손가락 지문이 여기에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지문이 아래쪽으로 와야죠. 뭔가를 쥐었을 때 딱.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바라보고 있는 축의 방향이 다르다. 어떻게 돼 있다? 90도 뒤틀어져 있다. 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작할 때 이렇게 물론 이거를 본으로 막 이렇게 막 틀고 막 이래가지고 맞출 수 있거든요. 와이어가 아작이 나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애초에 이걸 회전할 수 있는 본을 넣어 놓든가. 근데 바이패드가 물론 잘 만들어져 있어서 돌릴 수 있긴 한데 근데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안 나오죠. 억지로 돌린 거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손이라는 게 힘을 쫙 빼고 있으면 그 손 끝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맞섬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손가락 모델링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제작. 이제 별거 없죠. 설명 장황인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 설명 장황인데 뭐 없어. 아, 처음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는 걸로 시작하시면 이게 빨리 익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모델링이 와이어가 쉬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와이어를 적게 쓰면서 그러면서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의 모양이 맞도록 만드는 것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게임 로우 폴리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면이 적으면서 표현은 다 했고 그러면서 안 어색하고 이쁜 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면을 많이 쓰면서 진행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끝내버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맥스를 처음 시작했더라도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다라기보다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게임에 넣었을 때도 게임이 느리지 않으며 그리고 이 부드럽게 게임 진행이 흘러감을 도와줌으로써 최적화에도 맞는 모델링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면을 왕창 써가지고 이거를 이쁘게 만든다는 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래픽 디자이너만으로서 봤을 때 좋은 것일 수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표현이 디테일하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게임에 넣어가지고 돌렸을 때 원활한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봤을 때도 그것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게임에 재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한다면은 축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맞았으면은 이거 축도 중간에다 맞추면 좋겠는데,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가지고, 요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리셋 폼으로 리셋하고 우클릭해서 더해주고, 얘를 저기다 붙여야 되니까 셀렉트 앤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착 붙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회전이 있죠? 클릭하고 회전, 요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하면은 회전 축을 바꿀 수 있거든요. Y로 바꿔볼까요 한번? Y는 요렇게고 X로 바꿔볼까요? 요렇게. 됐죠? 손이 살짝 커도 되려나?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목을 줄여가지고 이제 여기 손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손의 위치는 약간 더 위쪽이 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낸드로이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SD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팔이 매우 길거나 다리가 매우 짧은 캐릭터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킨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비례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럼 지켜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긴팔 원숭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팔이 원래 길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팔이 원래 길어야 돼가지고 팔이 막 길이가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캐릭터에는 다리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팔이 긴 캐릭터의 다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으시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비례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몸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 맞춰가지고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를 맞추는 거냐면은 손끝과 사타구니 끝을 맞추는 거예요. 이 길이를. 그 다음에 다리를 배치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비례를 맞춘 인체로 갈 때는 이 비례를 맞춰요. 여기랑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얼굴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만해지고 다리가 여기에 오고 몸통이 여기까지 오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비례를 맞춰야 될 때는 어깨에서부터 팔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비례가 맞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비례를 깨가지고 다르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얼굴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팔을 맞췄다. 그 팔 기준이 아마 한 요쯤 올 거거든요. 느낌 되게 어색하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향후 비례법을 맞추실 때는 어떤 식으로 맞추시는 게 좋으냐면, 두상만을 가지고 재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정확하지 않다기보다 한 가지 기준으로만 딱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비례법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인간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맞춘 거기 때문에. 이게 팔이 길 수도 있고 다리가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 맞아요, 이게. 왜냐면 뭐 머리 기준으로 쟀을 때 머리 기준이 뭐 팔 위쪽이 하나래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비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요 기준을 맞춰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좀 편하겠다. 몸통 기준 비례제기,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이 여기 위치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나머지도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